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 토크입니다. 북한을 허밋 킹덤, 은둔의 왕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. 외부 세계 소식이 들어가기도 또 내부 소식이 나오기도 힘들다는 그런 뜻입니다. 하지만 북한도 변하고 있습니다. 북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 정보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노 기자. 안녕하십니까? 네. 네. 자, 오늘 뭐 특별한 걸 가지고 나오셨다고요? 네.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네. 바로 이겁니다. 네.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. 바로 USB라고 네. 하죠. 네. 북한식 표현으로는 휴대용 저장 장치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, 이 USB가 북한 사회에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네. 이 자그마한 형태의 이것에 네. 굉장히 많은 내용이 또 담겨져 있고 그렇죠. 저것을 통해서 북한으로 정보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죠. 지금까지는 통상 저희와 같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네. 외부 세계 소식이 내부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네. 요즘은 저 USB로 영상물 등등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있죠. 네, 사실 그 USB를 통한 그 영상물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요즘 많이 좀 확산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파급력이 좀 커지고 있는데 네. 실제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내 많은 인권 단체들이 이 USB를 통한 영상물 그 정보 전달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저희가 좀 취재했던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미 인권재단이라는 단체가 지난 4월 달에 그 3,000개의 USB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해요. 네. 근데 그 안에 한국 영화, 미국 영화, 그리고 동유럽의 어떤 민주주의 과정이라든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어떤 그런 과정, 이렇게 좀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들을 북한에 계속 좀 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2016년 이후로 이 단체에서만 한 12만 5천 개의 USB를 북한에 보냈다고 하거든요. 근데 USB 하나당 한 10명의 북한 주민이 그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봤을 때 약 한 130만 명이 아마 이 영상물을 통한 정보를 서로 공유했다 이렇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. 네. 영상물의 특징은 또 생생한 장면을 보기 때문에 네. 그만큼 더 외부 세계 소식을 더 잘 볼 수 있고 네. 설득력도 커지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라디오는 우리가 들으면 이제 상상을 하게 되지만 실제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눈으로 보게 되니까 네. 그만큼 더 쉽게 믿을 수가 있고 더 어떻게 보면 외부 정보에 대한 어떤 충격, 어떤 그 파급력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영상물을 통해서 이제 뭐 한국 영화나 드라마 이런 문화, 오락적인 측면을 또 충족시켜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만큼 또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 더 커질 수가 있고 그만큼 또 정보 전달의 어떤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것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북한 주민들도 이 USB를 볼 만한 환경이 됐다라는 그렇죠.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USB를 통해서 이제 그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기기를 크게 우리가 좀 분류해 보면 네. 뭐 DVD 플레이어라든가 아니면 노텔이라든가 아니면 액정 TV라든가 뭐 또 노트북이라든가 뭐 이런 기기들을 우리가 좀 들 수가 있겠는데 네. 네. 실제로 이제 북한 내부에는 이런 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다고 그래요. 그래요? 특히 DVD 플레이어나 노텔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뭐 70에서 80% 된다고 하고 또 이런 컴퓨터나 노트북도 30% 내외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. 네. 또 액정 TV의 보급률도 최근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 USB를 통한 외부 어떤 영상물의 정보가 북한 내부에 전달될 경우에 북한 주민이 이를 보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충분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장마당에서 이 USB를 서로 이제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본 영상물을 이제 USB에 담아서 서로 공유하고 또 팔고 거래하는 것이 충분히 이제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USB를 통한 정보 유입의 한계도 아직 있지 않을까라고 네. 생각되는데 예, 어떻습니까? 맞습니다. USB가 상당히 어떤 효과적인 정보 전달 수단이긴 하지만 한 두 가지 정도의 한계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네. 첫 번째는 이제 비용 문제인데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USB 하나당 우리가 이제 미화로 한 13달러에서 18달러 정도, 한국 돈으로 한 10,000원 정도 그 이상의 어떤 비용이 든다고 우리가 봤을 때
예를 들어서 한 10,000개를 우리가 북한 내부에다 보낸다라고 하면 한국 돈으로 1억 원 정도의 돈이 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역시 이제 비용의 어떤 한계를 우리가 좀 들 수가 있겠고, 또 이 USB를 전달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 이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게 현실이거든요. 그렇다면은 그 정보 전달의 횟수에 있어서도 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뭐 많아야 한 달에 한 번, 아니면 일반적으로 몇 달에 한 번 보낼 수가 있는 건데, 그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우리가 정보를 좀 취득할 수 있지만, USB 같은 경우에는 몇 달에 한 번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정보를, 어떤 영상물을 이 안에 넣느냐,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늘 생생 토크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 외부 세계 정보 유입과 관련한 이야기, 오늘은 이 USB를 중심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. 노정민 기자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